오늘 저는 500억 원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저를 냄새나는 국밥 장사꾼이라며 집에서 쫓아낸 가족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뒤편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는 중년 여성과 청년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차갑기만 합니다. 75세 할머니가 불효자식들을 무일푼으로 만든 충격적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이 사연은 실화를 기반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겨울밤 11시 서울 동대문구 전통시장 골목에 있는 30년 된 국밥집 은옥이네의 불이 꺼집니다. 최은옥 할머니는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뼈를 고아 국물을 끓였습니다. 손님들은 할머니 국밥이 제일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것은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어머님 또 그 냄새를 몸에 묻히고 왔네요. 며느리 김미선이 코를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파트에 국물 냄새가 배어서 창피해 죽겠어요. 이웃들이 뭐라고 할지 손자 최준호도 거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언제까지 그런 촌스러운 장사를 할 거예요? 제 친구들이 할머니가 국밥집 운영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은옥 할머니는 말없이 방으로 향했습니다. 40년 전 남편을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손자까지 대학을 보낸 것이 이 국밥집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은퇴하시죠.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시면 돼요. 그래, 할머니. 우리도 체면이 있잖아요. 준호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가방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수첩,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럼 내가 나가마. 은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디로요? 며느리가 되물었지만 이미 현관문은 닫힌 후였습니다. 한겨울 밤바람이 75세 할머니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꽉 쥐어진 낡은 수첩 안에는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상상도 못할 계획이었습니다. 새벽 4시. 은옥은 전통시장 구석진 여인 숙방에서 잠을 깼습니다. 5만 원짜리 하룻밤 숙박비가 아까웠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옥이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연세에 이런 곳에서 혼자 자식들은 다 어디 있어요? 아주머니가 안타까워했습니다. 은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식과 손자가 있어도 이 모양이니 차라리 혼자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40년을 키워놨더니. 은옥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낡은 수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해진 이 수첩을 은옥은 30년 넘게 간직해왔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빼곡히 적힌 숫자들과 주소들이 나타났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상가 건물 구입일 1994년 3월, 성북구 기름동 다세대 주택 구입일 1997년 8월, 강북구 수유동 상가 건물 구입일 2001년 12월, 총 30여 개의 부동산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국밥 장사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였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은옥은 혼자서 아들과 손자를 키우면서도 미래를 준비해왔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국밥 한 그릇에서 1,000원, 2,000원씩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변호사 명함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정의 김정호 변호사. 10년 전 부동산 계약 때 알게 된 분이었습니다. 은옥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십니까? 저 최은옥입니다. 기억하시죠? 동대문 전통시장 국밥집. 아, 은옥 사모님. 오랜만이세요. 무슨 일이신가요? 변호사님,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정호 변호사는 10년 전부터 은옥의 진짜 재정 상황을 알고 있던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사모님, 정말 결심하신 건가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당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은옥의 목소리에는 지난 밤의 서러움 대신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준비할 서류가 많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옥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 500억 원의 재산. 이제 그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은옥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김미선은 평소와 다름없이 신문을 가져왔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습관적으로 신문을 펼쳤는데 일면 머리 기사를 보는 순간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졌습니다. 동대문 전통시장 국밥집 할머니 500억 원 사회환원 선언. 큼직한 제목 아래로 은옥 할머니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기자들 앞에 선 모습이 어제까지의 초라한 할머니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미선이 다급히 남편을 불렀습니다. 최민수 50가 허둥지둥 거실로 나왔습니다. 뭔 일이야, 이른 아침부터. 이거 봐요. 엄마가. 민수는 신문을 받아들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얘졌습니다. 기사에는 은옥 할머니의 놀라운 이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국밥 장사로 번 수익을 부동산에 투자해 현재 시가총액 500억 원의 재산을 축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은옥 국제복지재단을 설립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다는 소식까지. 이게 무슨... 엄마가 돈이 이렇게 많았다고.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은 기사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동대문구 청량리동 상가 건물 3채, 성북구 기름동 다세대 주택 5채, 강북구 수유동. 익숙한 지역 이름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준호가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준호야, 이거 봐. 할머니가. 미선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기사를 읽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할머니가 부자였다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야. 민수가 기사를 계속 읽었습니다. 가족관계 단절 소송도 진행 중이래. 혈연보다 중요한 건 진심과 도리라고. 그 순간 세 사람은 어제 밤 일이 생각났습니다. 냄새난다며 코를 찌푸렸던 일, 요양원에 보내려 했던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에서 쫓아낸 일까지. 우리가 뭘 한 거야? 미선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의 회사 동료였습니다. 민수야, 너 신문 봤어? 내 엄마가 대단하시네. 500억이라니. 너희 가족 완전히 대박 났구나.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미선의 친구였습니다. 미선아, 시어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어? 국밥집 하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근데 너희는 왜 기사에 안 나와? 미선은 전화를 끊고 다시 신문을 봤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은옥 재단 이사장은 가족의 사랑보다 진정한 효도를 실천하는 젊은이들과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이 재산을 사용하겠다며 혈연관계는 이미 정리했다고 밝혔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이라도 할머니한테 가서 사과드려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 어서 가자. 지금 당장. 미선도 급히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은옥 할머니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젯밤 그녀를 집에서 내보낸 것은 자신들이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5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코앞에서 놓쳤을 뿐만 아니라 평생 자신들을 키워준 할머니를 배신했다는 죄책감까지 몰려왔습니다.
민수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최은옥 이사장님의 가족분들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할머니의 가족이라고 말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때 텔레비전에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은옥 할머니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과는 연락하지 않으실 건가요? 가족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이 사회에 소외된 분들이 진짜 가족입니다. 화면 속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고했고 눈빛은 더 이상 서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제사장 마이너스 무릎 꿇은 가족들. 오후 2시. 최은옥 국제복지재단 사무실 앞. 민수 가족은 1시간째 건물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고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상황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저희는 정말 가족입니다. 최은옥 이사장님의 아들이에요. 민수가 절규하듯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냉정했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가족 면회는 거부한다고 하셨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제발 한 번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전해주세요. 미선이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그때 건물에서 김정호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는 민수 가족을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민수 씨 가족이군요. 사모님께서 예상하셨습니다. 이미 가족관계 단절 소송 서류는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변호사님, 제발 어머니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것이 사모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봉투 안에는 손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옥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야, 미선아, 준호야. 40년 동안 너희를 키우며 단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 없이 자란 민수가 불쌍해서 며느리 미선이가 고생할까봐, 손자 준호가 부족할까봐.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국밥 한 그릇 팔 때마다 너희 얼굴을 떠올렸다. 언젠가 이 돈으로 민수에게 사업자금을 주고 미선이에게 좋은 옷을 사주고 준호에게는 좋은 차를 사주려고 했다. 하지만 너희는 내가 냄새난다고 했다. 내가 창피하다고 했다. 40년의 정성을 하룻밤에 쓰레기로 만들어버렸다. 이제 나는 진짜 가족을 찾았다. 가난한 청년들과 외로운 어르신들이 나의 새 가족이다. 너희와는 이제 남이다. 편지를 읽던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선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재단 건물에서 은옥이 나왔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어제까지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달려가려 했지만 보안 요원이 막았습니다. 은옥은 차가운 눈으로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미선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준호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은옥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선 씨, 준호 군. 어제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릎을 꿇으시네요. 어머니.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40년 동안 키워준 어미를 하룻밤에 버렸으면서 이제 돈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냐. 은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민수가 목이 메었습니다. 뉘우친다고요? 은옥이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신문기사가 안 났으면 계속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실이었으니까요. 김 변호사님, 법적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은옥은 돌아서서 차에 탔습니다. 뒷좌석 창문으로 보이는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불쌍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민수 가족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모인 기자들이 이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음 날 신문 머리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500억 할머니 앞에 무릎 꿇은 불효 자식들. 하지만 은옥의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수백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최은옥 국제복지재단의 공식 출범식이자 은옥 할머니의 첫 공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은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검정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은 품격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국밥집 할머니가 아닌 500억 원 재단의 이사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옥 국제복지재단 이사장 최은옥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들이 일제히 은옥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45년 전 남편을 잃고 2살짜리 아들과 함께 막막한 세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옥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동대문 전통시장에서 국밥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우려 국물을 끓이고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해서 다리가 퉁퉁 부어도 참았습니다. 왜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대학도 가고 결혼도 하고 손자도 좋은 교육을 받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은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국밥 장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번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했습니다. 아들과 손자가 힘들 때 도움이 되라고요. 회견장의 시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어머니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모은 돈이 지금의 5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은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지만 곧 진정했습니다. 제가 키운 가족들은 저를 냄새나는 국밥 장사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창피하다며 요양원에 보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겨울밤에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회견장에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그래서 가족관계 단절 소송을 하신 건가요? 또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혈연관계가 가족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죠. 은옥이 마이크에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저의 모든 재산을 이 사회의 진짜 가족들을 위해 쓰겠다고요. 가난해서 공부를 포기하려는 청년들, 외로워서 하루하루가 힘든 어르신들, 그분들이 바로 저의 새로운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들도 시민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회견장 뒤편에서 소동이 일었습니다. 민수와 미선, 준호가 들어오려 했지만 경비에게 제지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은옥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저분들이 이사장님의 가족이신가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은옥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저에게는 더 이상 그들과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정리된 상황입니다. 민수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은옥은 다시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하는 현실입니다. 돈이 보이니까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는 겁니다. 진정한 가족이라면 제가 국밥집을 할 때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견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은옥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할머니이지만 이제는 수많은 청년과 어르신들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제 남은 인생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말과 함께 은옥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견장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뒤편에서는 민수 가족이 경비에게 이끌려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전국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불효자식들 저런 할머니를 버렸다니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는 할머니 같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은옥의 선언은 전국을 감동시켰습니다. 하지만 민수 가족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한 달. 동대문 전통시장 한편에 새롭게 문을 연 최은옥 무료급식소는 매일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하루 300명의 어르신들과 어려운 청년들이 따뜻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오전 11시. 은옥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급식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국밥집에서 하던 것처럼 정성껏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자원봉사자 김수진 23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3학년인 수진은 한 달 전부터 매일 급식소에 나와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왔구나. 고생한다, 정말. 은옥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수진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은옥재단에서 장학금을 받게 된 후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더 고마워해야죠. 장학금 덕분에 학업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때 급식소 문이 열리며 박정수 할아버지 78가 들어왔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손이 떨리는 정수 할아버지는 매일 첫 번째로 오시는 단골이었습니다. 은옥이. 고맙다. 오늘도 왔네. 정수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 오빠, 어서 오세요. 오늘은 오빠가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은옥이 자리를 안내해드렸습니다. 정수 할아버지는 호라비가 된 지 5년째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어 연락도 드물었습니다. 외로움에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이곳에서 은옥을 만난 후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은옥아, 너 덕분에 매일이 즐겁다. 진짜 고맙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해.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은옥이 할아버지 앞에 따뜻한 국과 밥을 놓았습니다. 곧이어 다른 어르신들도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혼자 사시는 김순덕 할머니 73, 당뇨로 고생하시는 이태식 할아버지 80, 무릎이 아픈 장명자 할머니 76. 모두 은옥에게는 소중한 가족들이었습니다. 은옥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네. 정말이야. 은옥이 없었으면 우린 어쩔 뻔했나. 어르신들의 감사 인사를 들으며 은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 일했을 때도 이런 고마움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청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취업준비생 이민호 26, 고시생 박영희 24, 프리랜서 작가 최동현 28.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면접 결과 나왔어요. 민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우리 민호. 합격한 거야? 은옥이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네, 1차 합격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장학금 받고 면접 정장도 살 수 있었거든요. 은옥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우리 민호가 최고야. 영희도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사법고시 2차 합격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나, 우리 영희도. 정말 자랑스럽다. 은옥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때 급식소 문이 열리며 꽃다발을 든 청년들이 들어왔습니다. 지난달 재단 장학금을 받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카네이션 드려요. 할머니는 저희의 진짜 어머니세요. 할머니 덕분에 꿈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년들이 차례로 은옥에게 꽃을 건네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르신들도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은옥이 꽃다발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있어서 할머니가 더 행복하다. 그때 급식소 밖에서 누군가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미선, 준호였습니다. 한 달 동안 매일 이곳에 와서 은옥을 지켜봤지만 들어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누구예요? 수진이 창밖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은옥은 창밖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민수 가족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따뜻한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은옥이 낯선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내는 모습,
진심 어린 웃음을 짓는 모습. 자신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족이었는데.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은옥은 이미 새로운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수 가족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2달. 민수 가족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불효자 직원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사장의 이유였습니다. 언론에 비춰진 모습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가정사와 업무는 별개 아닙니까? 민수가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회사는 효를 중시하는 기업 문화입니다. 75세 어머니를 쫓아낸 사람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요. 사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선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운영하던 작은 카페는 손님들이 끊기면서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저 사람 그 불효자 며느리 아니야?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했다면서. 저런 사람한테 커피 사 마시기 싫어. 손님들의 수군거림과 냉대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카페를 정리하고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대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야, 준호야. 할머니한테 용돈 받아와라. 동기들이 비아냥거렸습니다. 500억 손자가 왜 이렇게 초라해? 할머니가 돈 안 줘? 준호는 결국 휴학계를 냈습니다. 대학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후 강남구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민수의 실업, 미선의 사업 실패, 각종 대출 이자까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해요? 미선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수도 머리를 감췄습니다. 가족들은 관악구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45평 아파트에서 10평 원룸으로. 3명이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좁았습니다. 아빠, 이게 다 할머니 때문이야. 준호가 원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야.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거야.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은옥은 가족관계 단절 소송에서 승소했고 법적으로도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밤 미선이 핸드폰 뉴스를 보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화면에는 은옥이 청년들과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은옥 재단, 장학금 수혜자 100명 돌파 기사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행복해 하시네. 미선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리랑 있을 때는 저런 표정 한 번도 못 봤는데. 민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컴퓨터로 할머니 관련 기사들을 찾아봤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사가 나왔습니다. 동대문의 천사 할머니, 독거노인 위한 무료 급식소 확장. 500억 기부 할머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시작. 최은옥 이사장, 올해의 나눔 대상 수상. 모든 기사마다 은옥의 환한 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을 걷어찬 거구나.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를 잃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할머니한테서 버림받은 거야. 민수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룸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 다른 곳을 바라보며 침묵했습니다. 같은 시각 은옥은 재단 사무실에서 다음 달 장학생 선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내일 급식소에 새로운 어르신들이 오신다더라. 준비 좀 더 해야겠다. 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은옥에게는 더 이상 과거의 서러움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하는 현재가 더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가족의 몰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시련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옥에게도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 후 동대문 전통시장. 최은옥 무료 급식소는 이제 시장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따뜻한 밥과 마음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봄날 오후 은옥은 급식소 앞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지원받은 청년들이 심어준 장미꽃이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전 오늘 첫 출근해요. 김수진이 환한 미소로 달려왔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수진은 시청 복지과에 취업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대견하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겠구나. 은옥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꿈도 꿀 수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곧이어 다른 장학생들도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공무원이 된 민호, 변호사가 된 영희, 의사가 된 동현. 모두 은옥의 도움으로 꿈을 이룬 청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제 후배들을 도와주는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영희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은옥 할머니를 기리는 청년 장학회예요. 할머니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다른 청년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은옥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고맙다. 너희들이 이렇게 성장한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충분해. 그때 급식소 안에서 박정수 할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파킨슨병이 많이 호전되어 이제는 걸음걸이도 한결 안정되었습니다. 은호가 오늘 우리 같이 산책이나 할까? 정수 할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오빠. 날씨도 좋은데. 은옥이 할아버지의 팔짱을 끼었습니다. 두 사람이 시장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청년들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진짜 가족이 뭔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영희가 동의했습니다. 같은 시각, 관악구 원룸에서는 민수 가족이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최은옥 재단, 지난 1년간 장학생 300명 배출, 청년 창업 지원금 총 50억 원 지급. 뉴스에는 은옥이 청년들과 어르신들에게 둘러싸여 웃고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돈이 원래 우리 거였는데.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그런 생각하지 마라. 민수가 아들을 타일렸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를 제대로 모셨다면 저 돈은 우리 것도 남의 것도 아니었을 거야. 할머니 것이었을 거야.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할머니의 마음을 몰랐어요. 돈만 보고 할머니 자체는 보지 못했죠. 1년 동안의 시련을 겪으며 세 사람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미선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준호는 택배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노동의 소중함과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도 할머니처럼 살아보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미선이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위해 40년 동안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남을 위해 살아보자. 비록 돈은 없어도 마음만은 할머니를 닮을 수 있지 않을까? 그날부터 민수 가족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물론 은옥과는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멀리서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덧 추석이 되었습니다. 은옥은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과 고향에 갈 수 없는 청년들을 위해 특별한 추석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은옥이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어도 마음으로 연결된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급식소에 모인 200여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청년들이 함께 앉아 차례를 지내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정수 할아버지가 은옥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할머니는 저희 모두의 어머니예요. 수진이 카네이션을 건넸습니다. 은옥의 얼굴에 평생 본 적 없는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75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충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민수 가족은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더 이상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장 골목. 은옥은 새로운 가족들과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었습니다. 75세 할머니는 마침내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피 한 방울 나눈 자식은 버렸지만 세상은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 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임을 증명하면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